네, 오늘부터는 그 PN 다이오드를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 확장된 PNP 이런 건 무엇일까? 어떻게 동작할까? 그 다음에 PN을 거꾸로 붙이면 NP가 되는데 그 옆에 이렇게 N을 붙이면 얘는 또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런 접합을 정션이라고 하는데 정션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두 개 바이폴라 이극을 가진 정션입니다. 바이폴라 정션인데 이게 우리가 앞서 공부한 PN 다이오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터미널이라고 하죠. 또는 회로에서 노드. 이 회로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부품은 다른 부품이랑 연결이 되는데 뭐 이 옆에도 PN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를 노드라고 하죠. 뭐 이런 선, 금속 배선을 브랜치라고 하고요. 이 노드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전자부품은 1번 노드, 2번 노드니까 두 개의 노드를 가지죠. 그래서 이 투 터미널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할 이 PMP나 NPN을 보면 OPNP 컨셉입니다. 실제 이렇게 웨이퍼 위에 만들진 않아요. 나중에 실제 모습은 나중에 말해줄게요. 미리 생각해 보세요. PMP를 웨이퍼 표면에다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정답지를 보기 전에. 근데 여기에 금속 배선을 이 컨셉입니다. 컨셉적으로 노선을 연결한다면 세 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PN 다이오드는 컨셉적으로 여기랑 여기 잡아서 네, 여기가 정션이 되고 네, 신호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전압차를 주고 전류를 흘렸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I와 VA 사이의 관계도 다이오드 이케이션으로 풀어냈었죠. 그럼 똑같이 PMP도 여기 1번, 2번, 3번 노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이 많아집니다. 전압이 V1번, 2번 사이 이렇게 쓸게요. V1, 2는 V1의 전압에서 V2의 전압을 뺀 겁니다. 그럼 2하고 3 사이에도 전압차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1번하고 3번 사이에서도 전압차가 존재하고, 이제 좀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투터미널 디바이스 PN 다이오드를 할 때는 흘러가는 전류 어디에요 하면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 끝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전압차는요,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차가 다예요. 하지만 이 PN에서 PNP로 확장을 했더니 일단 디바이스가 3터미널 디바이스가 됩니다. 3터미널 디바이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압은 V1, 2, 2, 3, 1, 3 이렇게 세 가지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흐르는 전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흐르는 전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에서 3번으로 흐르는 전류 하나이겠지만 어쨌건 전류 성분도 과거에는 P에서 N으로 가는 전류 I만 생각하면 물론 이 안을 까보면 리커미네이션 커런트, 제너레이션 커런트, 뭐 드리프트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 나눴었지만 그 물리 현상에 기반해서 전류를 구분했던 거고 어쨌건 다이오드 하나에는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전류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PMP를 만들면 이 역시 P에서 N으로 가는 전류 하나겠지만 그 내부는 정션이 두 개니까 이 전류 흐름으로 또 구분을 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복잡해집니다. 뭐 PN에다가 P 하나 더 붙였는데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챕터 10에 인트로덕션 한번 읽어보고요. 이 BJT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BJT 공부를 끝내고 반드시 이 인트로덕션을 다시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 알고 인트로덕션을 읽으면 훨씬 많은 얘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꼭 그 일을 어딘가 노트를 해두고 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강의에서 이제 BJT의 기초적인 부분들, 챕터 10에 해당하는 내용 다루겠습니다. 챕터 11로 넘어가면 똑같이 뭐 DC 특성, AC 특성,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책에 있는 문장인데요. 뭐 최근 한 수십 년 동안 뭐 레이아웃 덴서티가 높아지고요. 로우 파워 저전력을 쓰는 그 이득이 있는 누구냐면 시모스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직 모르니까 설명해 줄게요. 이 시모스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저전력, 그다음에 고밀도입니다. 부품 하나의 크기가 되게 레이아웃 덴서티는 웨이퍼 위에서 차지하는 면적인데요. 생각보다 BJT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침인범을 했대요. 뭐 이로우드면 침식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어쨌건 땅을 빼들어 가는 거죠. 누구를 뺐죠? 바로 BJT의 도미넌스, BJT의 세상을
어디? IC 제품들. 집적회로 제품은 원래는 BJT 세상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누가 침범했냐면 최근도 아니에요. 이거 1985년, 6년에 386 인텔의 아이사의 그 386 CPU부터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 CMOS 공정 기술이 들어오면서부터 1960년에서 85년 한 20년, 65 인텔 창업 기준으로 하면 20년 정도 주름 잡았던 메인스트림이었던 BJT 세상은 저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이제 저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CMOS가 도대체 뭡니까를 오늘 간단히 뒤에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일단 잠깐만 얘기합시다. 그 웨이퍼가 있습니다. 되게 말도 안 되게 그렸습니다. 웨이퍼가 이렇게 생기지는 눈에 보이기 좋으라고 한 거고 요게 웨이퍼 두께입니다. 한 0.5mm 정도 되니까 900 마이크론. 이게 기름을 생각하면 12인치니까 300mm니까 30cm 자 떠올려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 쪼개가지고 네, 원하는 칩 하나, 칩 또는 다이라고 하죠. 제품을 얻어냅니다. 이제 이 웨이퍼 한 장에 몇 개의 양품에 이걸 이제 굿다이라고 합니다. 굿다이를 취득하냐 이게 A 다이, B 다이, C 다이라고도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요 A 다이가 이제 제일 좋은 양품입니다. B 다이는 동작은 어느 정도 하는데 버리긴 아깝고 뭐 이런 건데 요런 거 이제 다르게 그 SK그룹은 보면 SN코어라고 이런 회사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 낸드에 좀 저렴한 로엔드급 굳이 고사양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낸드 제품들은 뭐 이 다이 안에 트랜지스터 몇 개 불량 나도 뭐 쓸만해요. 네. 그래서 그런 B다이, C다이를 SN코어에 팔고 SN코어는 그거를 여기 채널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딴 얘기한다고 그만하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 고객사하고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이 애플이 있으면 애플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고객사고 얘가 이제 부품 납품 업체가 되잖아요. 요런 관계의 계약이 아니라 그냥 뭐 킹스턴이나 뭐 중국의 뭐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작은 기업들에게 이거 사갈래 하고 하면 저가에 줄게 하면 사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켓,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마켓, 채널 마켓에 흘립니다. 그러면 요런 게 이제 싸게 싸게 팔려 나가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A급 고객에게 애플에게 납품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버리지는 않고 또 일부 돈을 벌어서 네, 원가 절감에 보탬이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쨌건 이런 굿다이들을 이제 얻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작업 중에 현재 쓰고 있는 IC 칩들, 그러니까 85년, 6년에 나온 인텔의 386 CPU부터 현재까지 뭐 메테오 레이크, 루나 레이크 시리즈까지 다 스모스 기술 쓰고 있어. 근데 왜 우리 BJT 공부해요? 아니, 우리는 소자의 역사를 다 알아야 제대로 된 소자 엔지니어를 키우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는 거고, 현재는 시모스 시대 맞습니다. 그럼 저 시모스의 의미가 뭐냐? 시작을 해봅시다. 시모스는 컴플리멘터리. 이게 E가 I로 바뀌면 그 저기 무료 뭐 이런 뜻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 달라요. 컴플리멘터리 그다음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앞글자만 따면 CMOS, CMOS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CMOS 이렇게 하지 말고 CMOS라고 발음하고요. 이 C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보수의라는 뜻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수학의 의미는 무 아니면 도입니다. 0 아니면 1 이런 게 이제 보수 관계죠. 그 사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컴플리멘터리한 모스, 모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나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하지 않지만 BJ 끝나고 공부할 겁니다. 그 모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웨이퍼 표면이 이게 말도 안 되게 크게 그린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요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메탈 층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얇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옥사이드 층입니다.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게 반도체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적층형 구조로 MOS 순서대로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표면을 하나막으로 덮어야 될 거고 뭐 원하는 영역만 옥사이드를 남기려면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을 동시에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깎아내서 원하는 패턴만 남기면 됩니다.
이런 공정 스텝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정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면 이게 모스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네,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n 플러스 진하게 도핑하는 어, 도핑 진하게 된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판은 P 타입으로 갈게요. 서브스트레이트라서 내가 P 대시 서브라고 일단 줄여서 썼습니다. 쓸 공간이 없어서 이 모스 구조를 앞에만 단면만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n 플러스 p, n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요 메탈은 현재는 요 칩벽을 따라서 이렇게 요 부분만 칠해볼게요. 요 부분은 타이타니움 나이트라이드 쓰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영역은 헤빌리 도프되어 있는 폴리실리콘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TIN 안 쓰고 이 폴리실리콘만 썼어요. 그럼 이 옥사이드는요, 과거에는 SiO2였는데 요즘은 HFO2로 다 바뀌었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시기쯤엔 아마 란탈륨 옥사이드 계열 물질로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질들의 차이는 그 다일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는 합합값, 뭐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K 값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상수값, 공기가 유전상수값이 8.854 곱하기 10-14승 테라퍼센티미터잖아요. 그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SiO2는 한 3.9배 정도 높고 헤프니아는 한 20에서 25 사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란탈륨은 이 25보다 더 큰 값으로 구현해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N 플러스하고 여기 P N 플러스인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와 공부한 거네. 이거 원사이디드 PN 접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로적으로 그려보면 이것도 터미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세 개 터미널이죠. 1, 2, 요거는 미리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소스라고 할 거고요. 얘는 게이트고요. 얘는 드레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가지고 한번 그 위에 좀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가지고 한번 회로도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요만큼의 모스는 아까 구두로 잠깐 설명했지만 캐패시터입니다. 이게 아마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 VG라고 쓸게요. 바뀔 겁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사이에 있는 요 노드라고 하면 이쪽으로 다이오드가 PN 하나 달려 있죠. 그죠? 그죠? 요쪽이 P고 여기가 N 플러스니까 왼편으로도 요 방향으로 쳐다보면 P가 있고 N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소스, 드레인, 여기가 게이트 해서 3 터미널 디바이스가 됩니다. 이게 모스 FET를 줄여서 표현한 회로도가 될 거고요. 캐패시터 하나에 다이오드 두 개인데 다이오드가 서로 등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back-to-back 커넥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back-to-back connected two PN junction diodes. 네, 라고 보면 됩니다. In between there exists one voltage controlled capacitor 네, with MOS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모스 FET입니다. 모스 구조인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CMOS라고 했잖아요. 저 C는 뭔데요인데 이 보수니까요. 특히 반도체 소재에서 서로 상반되는 0, 1, 서로 대비되는 트랜지스터가 N-타입 모스하고 P-타입 모스가 있습니다. 뭐 N모스, P모스라고 업계에서 얘기합니다. 또는 뭐 N-타입 트랜지스터, P-타입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N형, P형 두 개가 존재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그림은 N뿔 P잖아요. N뿔 P. 소스와 드레인이 N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N타입 모스입니다. 그럼 P모스는 그 정반대겠네요? 맞습니다. 그 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MOS 구조인데 이쪽은 P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N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P모스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럼 기판이 N타입 기판도 있어야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요 P타입 기판도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웨이퍼에 만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웨이퍼에 두 개의 모스, N모스, P모스는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앞으로 잠깐 넓적인 공간에 가서 그려봅시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여기다가 깊숙하게 N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게 우물처럼 깊다라고 해서 N타입 웰이라고 합니다. 웰이 부사로 쓰면 잘 뭐 그런 글쎄이지만 명사로 우물. 그 옆에 MOS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M 플러스를 만듭니다. 요 M모스입니다. M모스. 바로 옆 동네에다가 똑같이 모스 구조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P 플러스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P타입 하나의 기판 위에 N모스, P모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왜 P모스는 우물에 담아주고 N모스는 그냥 만들어요. 요런 게 이제 싱글 웰 TSMC나 삼성 파운드리나 이런 인텔 파운드리의 책을 열어서 볼 기회가 생기면 너네 싱글 웰 할래? 트윈 웰 할래?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 트윈 웰이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N 웰을 하나 더 아니 P 웰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P인데 뭐 굳이 P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이 밑에 이 영역을 바디라고 부르는데요. 몸뚱아리가 되는 바디 영역의 도핑의 농도를 기판 농도하고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웰을 엠모스를 위한 별도의 웰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트윈웰 CMOS 공정을 CMOS 테크를 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싱글웰 CMOS 테크가 가장 저렴하죠. 돈이 덜 들죠. 왜냐하면 웰을 덜 만들어도 되니까. 대신에 필요하면 돈 더 쓰고 트윈을 쓰기도 합니다. 트윈을 쓰면 꼭 웰 안에만 엠모스 넣나요? 웰 안에 안 들어가는 엠모스도 만들어도 됩니다. M 플러스 M 플러스 이렇게도 옆에 붙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트랜지스터끼리 어떻게 전기적으로 서로 이 전자가 막 이렇게 하다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이러면 둘이 소위 말하는 단락, 쇼트가 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뭘 넣냐면 깊숙하게 절연막을 넣습니다. 이런 데. 이런 절연막은 매우 좁으면서 깊어요. 이런 건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하죠. 종행비. 에스펙트 레이쇼가 한 10대 1 이상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요. 이 안을 주로 SiO2 절연 물질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의 이름을요, shallow, trench, isolation 영역이라고 합니다. 앞글자만 따면 ST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별말 없으면 여기는 STI 영역. 여기 단면을 그려서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좀 입체적으로 3차원 구조로 그려보면, 이게 다 뻗어 있겠죠. 이 STI 영역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 앞으로도 쭉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마치 트랜지스터 하나를 돌돌돌 감싸고 있는 SiO2 영역이 좁지만 깊이 있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 뭐 옛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에 가보면 성이 하나 이렇게 불뚝 솟아 있으면 그 성 주변으로 도랑을 파서 적군이 들어올 때 여기에 물이 흘러서 못 들어오죠. 딱 이런 느낌입니다. 요게 STI. 좁으면 깊게 파가지고 들어오면 풍당 빠지면 죽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넓게 만드는 게 군사적 관점에서 좋겠지만 우리도 여기 안에 있는 아군도 들락날락 하려면 좀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어쨌건 이 문화재를 보러 가서도 저는 STI를 잘 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하는 엔지니어 뭐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라고 아재 개그라고 하지만 이게 직업병입니다. 근데 이게 삶의 모든 내용들을 반도체와 연관시켜서 살아보세요. 훨씬 재밌게 행복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모스가 왜 CMOS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다이오드가 있구나.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스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설명하고 이놈이 왜 어, 레이아웃 덴서티가 높은지 이거 설명을 좀 합시다. 지우자 너만. 이게 아까 전에 그림을 이번에는
웨이퍼에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 박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고 그 위에 이렇게 MOS 구조라고 말했던 게이트가 탁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는 게요. 이것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딱 붙여서 만들면 좋겠죠. 문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이디어란 거고 이게 타겟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다 보면 뭐 포토 공정 이슈든 해서 이렇게 미스 얼라인 이 얼라인이 제대로 안 돼요. 요 라인에 얼라인이 잘 돼야 되는데 소urce 드레인하고 게이트 요게 그거예요. MO 구조로 스태킹 되어서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본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 두 개가 MO가 겹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MO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단부에 옥사이드 있고 그 위에 이 폴리실리콘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라고 타겟을 잘 만족한 거지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솔스 드레인 게이트예요. 그럼 딱 봐도 여기는 게이트가 없네요. 그럼 여기 M 플러스고 여기 M 플러스고 여기 P면 뭔가 이쪽으로 전자가 막 새어 나가고 게이트가 어떻게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해서 버퍼 공간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이게 바로 반도체 칩의 설계도인 레이아웃이 반도체 설계도를 뺏기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설계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스키매틱이라고 하는데요. 서킷 스키매틱. 뭐 트랜지스터 뭐 표기 방법은 나중에 한 번 더 강의하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랑 뭐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 그 사이에 저항을 하나 넣고 이렇게 뭔가 회로 부품 심볼로 그린 거는 회로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도체 공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저기 서킷 스키매틱 줘갖고는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뭐 이거 크기가 얼만데 채널 길이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저항은 몇 옴인데 뭐 몇 옴인데 이 길이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 몇 옴 만드는 건 좋은데 크기를 어떻게 해서 그 뭐 3옴짜리 만들 건데에 대한 정보를 공정 엔지니어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킷 디자인하는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스키매틱 레벨에서 끝낼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 작업이 레이아웃,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돼. 보통 이 일을 하는 게 사람 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데 뭐 몇 년 걸린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서킷 레벨에서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레이아웃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레이아웃을 하고 나면 기존의 서킷 스키매틱이랑 안 맞아요. 이것도 이제 상세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주변에 아까 말한 대로 첼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영역 있거든요. 이거 다 절연막이에요. 그 요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랑 절연체 그 주변에 또 다른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요 반도체, 이 절연체가 있으면 요 사이에도 내가 원치 않는 캐pa시터 성분들이 생기고 원치 않는 저항들이 생겨요. 원치 않는데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패러세틱 영어로 워낙 영화가 유명해서 영화 또 기억을 하겠지만 이 페르세틱한 저항과 캐파시턴스 성분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슈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꾸 딴 얘기 그만하고 레이아웃을 보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그렸어요. 근데 이 레이아웃이 왜 레이아웃 관점에서 굉장히 고집적도를 가져갈 수 있느냐 딱 생긴 걸 보면 소스 브레인에 여기 게이트 있고 전자가 여기서 쭈루룩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걸 게이트가 관리합니다. 요게 다예요. 되게 심플한 구조를 모스 FET는 가져갑니다. 근데 BJT는 뭐 어떻게 생겼길래 얘랑 얘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느냐? 레이아웃 그림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미터에 이제 진하게 도핑한 N 플러스를 만들고 베이스를 P로 하고 컬렉터를 N 마이너스로 해서 NPN 접합을 만듭니다. 그 생각을 이 위에서 내려다 볼 거예요. 만약 이걸 아래쪽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만들고 그 주변에 베이스 만들고 바깥쪽에 컬렉터 만들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이거 용어를 NPN이면 고등학교 때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다 보니 이거 단면이에요. 크로스 섹션을 뷰고 이건 탑뷰인데요. 누가 봐도 면적을 얘보다는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레이아웃을 해보면
회로 입장에서는 모스 트랜지스터도 트랜지스터고 BJT도 그냥 하나의 트랜지스터예요. 그냥 전자부품 하나씩인데 뭐가 달라요? 이지만 이걸 웨이퍼 위에 그림으로 그려서 설계 배치도를 그려보면 BJT가 훨씬 면적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에서부터 전자가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전류를 흘리거든요. 이렇게 사방팔방 뻗어나가면서 전류를 흘리고 이 컬렉터에서 다 수집을 하거든요. 베이스가 이제 가운데에서 전류가 간이 많이를 결정하는 영역. 그래서 이 레이아웃 자체가 BJT는 좀 실리콘 웨이퍼의 면적을 많이 잡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모스 공정 기술은 레이아웃 덴서티가 훨씬 BJT보다 높아요. 그래서 BJT 시대는 끝. 왜냐하면 하나의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칩 안에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최대한 많이 우겨 넣어야 되는데 BJT가 차지하는 면적은 근원적으로 모스 FET보다 넓게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BJT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시다. 로파워. 이게 CMOS 기술이 왜 BJT보다 로파워입니까? 이래요. 그것도 얘기하려면 몇 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BJT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게 보통은 회로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회로 안에서 이런 트랜지스터들은 일정 전압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스의 전압은 뭐 오프 상태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우리 공부한 대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N까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려면 가운데 여기 있는 홀에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네로우 베이스 PN 다이오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베이스 영역은 굉장히 좁게 설계합니다. 되게 좁게 설계돼 있어서 여기서 전자 똑 들어가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다 가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전자가 이렇게 숭숭 흐르고 있으면 BJT는 뭐 끊임없이 전류가 흐르겠네요. 베이스 영역에서 뭔가 오프 명령을 내려도 전자가 이동하기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스 구조는요. 다시 왔네. 모스 구조는요. MOS 구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나 갈래 이렇게 가서 여기 M 플러스까지 도달하려면 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가운데가 P 타입이에요. 여기 MP 접합인데 여기 원사이드 PN 접합인데 일단 내가 요 길이 요걸 보통 이제 채널 랭스라고 합니다. L이라고 하면 요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해주면요. 전자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웬만하면 못 가요. 얘는 BJT는 BJT의 성능을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최대화하고 얘를 정말 트랜지스터답게 동작시키려면 베이스의 폭 WB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무지하게 작게 만들어야 돼요. 특히 얼마보다 작냐면 디퓨전 랭스보다 더 좁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네로 베이스 PN 다이오드라는 컨셉을 들고 왔었죠. 이게 돼야만 트랜지스터로 동작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트랜지스터 성능이 기본 동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좁게 설계해야 되지만 모스 FET는 채널 길이를 상대적으로 BJT보다 길게 가져가도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피에 다 파묻혀서 못 가요. 게임 끝. 그럼 어떻게 전류를 흘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MO 요 위에다가 전압을 가해서요. 여기 P형에 있던 전자를 싸그리 옥사이드 밑으로 당겨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자가 득실득실한 N타입으로 뒤집습니다. 인벌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서 모스 구조 공부할 때 배울 겁니다. 인벌전 레이어 이 경우에는 N타입으로 만들어서 전자가 가자 하면 오 N형 우리 땅이네 하고 그냥 쑥쑥쑥 넘어가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이제 온커런트를 온 상태를 만드는 방식인데 끌 때는 이 인벌전 레이어가 완전히 삭제되어서 네, N형의 여기 N 플러스 소스에 있던 전자가 드레인 이 N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하는데 제한을 걸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파워, 저전력 끌 때 잘 꺼진다. CMOS는 끌 때 잘 꺼지는데 이게 회로 레벨에서도 왜 잘 꺼지는지는 인버터를 들고 와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오늘 그 얘기하다가는 진도를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맛보기로 얘기하겠습니다. 먼 훗날 모스까지 다 공부하고 오늘 녹화된 강의를 다시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아, 어떤 맥락에서 교수님이 저기까지 얘기했구나. 그게 눈에 훤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졸업해도 됩니다. 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두 줄 했다, 두 줄. 세 줄 했네. 해서 네, 갖고 그래서 썰키 덴서티라고 표현했는데 디바이스를 더 많이 트랜스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시스템 관점에서는 더 많은 회로 블락들을 들고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연산 성능 관점에서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만 브레이크를 하고, 네. 네 줄했네, 네 줄. 맞는데.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꼭지에 나오는 얘기는 BJT는 그러면 BJT 세상이 끝나고 시모스 시대가 열린 지가 벌써 뭐 한 40년이 됐으니까 BJT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공부합니까?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 써둔 겁니다. 여전히 선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IC 집적회로 응용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일부인데 그 일부가 어디냐? 어떤 응용처에 어떤 제품에 쓰이느냐 할 때 그 제품의 특성이 하이스피드 IC 칩, 초고속 집적회로 여전히 BJT가 도미넌트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펫이 초고속 동작에 응답, 리스판스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유의 개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증폭기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회로 시간에 배우는 Common Source Amplifier. 그거를 BJT로 설계한 거랑 모스로 설계한 걸 비교하면 면적 관점, 레이아웃 덴서티 관점에서는 모스 기반의 Common Source Amplifier가 훨씬 좋죠. 하지만 인트린직 개인 값을 만 배에서 10만 배, 10배 늘리고자 할 때는 모스로는 불가능합니다. BJT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BJT가 가지고 있는 소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두 군데입니다. 초고속 집적회로, 그 다음에 고성능의 증폭기에는 여전히 BJT가 쓰이고 있고요. 뭐 대만 TSMC의 파운드리를 보면 지금 뭐 4나노, 3나노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최선단 공정이 개발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TSMC용으로 N3 노드가 있으면 N3P 노드, N3C 노드, 뭐 이러면서 N3 뭐 S는 뭐 지네들이 자꾸 분화 발전시켜요. 이렇게 다음 분화 발전되어 나올 때 여기에 탄생되는 게 BJT 3나노급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최선단 노드는 주로 디지털 회로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SRAM, 캐시 메모리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제 후속 공정들이 분화 발전할 때 BJT까지 같이 기술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느리게 탄생되는 이유는 돈의 관점에서 보면 돈 들고 있는 고객사들이 BJT 가지고 만들어낼 여지는 그 제품 영역이 많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GPU에 BJT 안 들어가요. 쓸 필요가 없는데 모스펫으로 다 되는데 뭐 굳이 근데 이제 아날로그 회로 쪽에서는 여전히 BJT를 활용해야만 충분한 증폭을 얻을 수 있고 충분한 속도가 뭐 테라헤르츠 대역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요 정도 대역대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전력 반도체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 거죠.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물질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실리콘으로도 아예 대응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BJT를 써서 나중에 HBT라고 공부하겠지만 헤테로지니어스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인데 내부에 실리콘만 쓰지 않고 실리콘 줄메니움을 갖다 넣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물질들을 써서 훨씬 더 우수한 하이스피드 특성도 구현이 가능.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더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할라. 그래서 일단 BJT의 기초를 공부해야 되니까요. BJT 용어를 익히는 슬라이드입니다. BJT의 유형은 뭐가 있고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앞서 이미 BJT는 3터미널 디바이스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PMP 또는 NPN입니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PMP, NPN 두 개를 그렸고 PMP인데 여기 뿔따구로 표현했는데 진하게 도핑한 거죠. 이게 왜 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또 설명하면 시간을 많이 뺏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이름부터 합시다. PMP에서 각각의 영역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합니다. 이미터는 이미트 하는 녀석이죠. 뭘 쏘느냐 여기 있는 다수 캐리어의 O를 방출합니다. 컬렉트는 컬렉트 하는 놈이죠. 컬렉트는 수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 방출된 홀을 얘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이에 베이스, 베이스 캠프라고도 하죠. 산악 뭐 히말라야 산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저 정상을 다음날 해가 뜨면 내가 올라갈 거야 하는 그 진지 역할을 하는 건 베이스 역할. 그래서 요 홀이 들어와서 나가는 걸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요. 그 보통은 이미터는 뭔가 방출을 해야 되니까 홀이 그 P 플러스니까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진하게 도핑을 하고요. 컬렉터는 많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연하게 도핑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가다가 이 N형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 방출된 홀하고 만나서 다 죽으면 컬렉터에 컬렉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는 좁게, 내로우하게 설계합니다. 그림상으로도 봐도 베이스는 굉장히 좁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NPN 타입은 이 부호만 바뀐 겁니다. P 대신 N, 그죠? N 대신 P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보수적이죠. 컴플리멘터리 하죠. 두 개의 유형 PNP, NPN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PNP로 쭉 설명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PN 접합을 공부했으니까 PN에 하나 더 붙인 PNP 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책은 NPN으로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PNP로 공부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책도 열어서 NPN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해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드세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PNP, BJT를 어떻게 심볼로 그릴 거냐? PN 다이오드도 요런 형태로 그렸었잖아요. 예, 여기 두 개의 노드에 삼각형 그리고 방패막이를 했었죠. PN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가 인데 밑에 그림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PNP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리고요. 여기 베이스 라인 기준으로 홀이 이미트 돼서 들어오면 베이스를 관통한 다음에 컬렉터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요거를 옆으로 눕혀놨는데요. 수직선으로 세워보면 2m 베이스 컬렉터를 그리고 2m에서 튀어나와서 베이스를 지나간 다음에 컬렉터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이걸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예쁩니다. 네. 2m 베이스 컬렉터. 위에서 내려오는 게 P, N, P 구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NPN을 볼게요. NPN은 전자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이게 항상 전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 전자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원래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전자 입장이고 전류 입장에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그림은 똑같아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점 3개 찍고 아 이미터인데 여기 전자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고요. 화살표만 베이스 지나고 컬렉터 이렇게 잡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회로도에서는 수직으로 세워서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세워보면 가운데가 베이스고 여기 컬렉터고 여기가 이미터가 되어서 컬렉터에서 나오고 베이스 있고 이미터 이렇게인데 이렇게 갑니다. 전류 방향입니다. 실제로는 전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PNP하고 같이 옆에다가 나란히 그려보면 이거는 NPN, PNP는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 순서대로 그리면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 보고 아 이거 NPN? 아 요거 PNP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N 타입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쪽이 P 타입 트랜지스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컴플리멘터리 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심볼을 통해서 이게 NPN인지 PNP인지 P 타입인지 N타입인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커런트 플로우의 사인, 기호의 방향에 대한 약속, 컨벤션, 규약은 위에 텍스트북에 사용된 거는 IEEE에서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에서 만든 컨벤션을 따르지 않는다예요. 따르지. 오, 이거 왜 안 따르고 그래요? 아, 뭐 저자가 고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방식을 쓸 겁니다. 근데 사실 IEEE의 컨벤션을 따라서 설명하는 교과서들도 있지만 사실은 업계에서 이렇게 쓰는 걸 더 널리 쓰고 있어요. 지금도. 표준은 그렇지만 업계는 그렇게. 마치 미국에 가보면 거리의 단위를 마일로 쓰고 무게를 파운드로 쓰죠. 그 불편한 걸 왜 써? 하지만 쓰고 있어요. 뭐 법으로 바꿔도 뭐 그냥 그렇게 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IEEE 컨벤션을 따르지 않고 이 비에레 선생님 책에서 설명하는 요 규약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얘기들을 합시다. 전압.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터미널이 3개인 3터미널 디바이스라서요. 전압이 무려 조합이 그거죠. 서로 다른 3명이 있는데 2명씩 짝지으면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오늘 통계 시간에 나온 거죠.
순열 조합입니다. 여기서 순서는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네,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VEB, VEC, VCB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렇게 서브 스크립트로 첨자를 이렇게 적게 쓰면 네, 여기서 여기를 뺀다의 의미입니다. CD, EC. 그래서 VBE는 마이너스 VEB입니다. 이런 수식 표기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항상 생기던데 요런 표기 방법을 일단 머리에 잘 넣길 바랍니다. 됐죠? 뭐 MPN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다 아는 내용. 오케이. 네. 그다음 BJT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PN 다이오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PN 다이오드 중에 뭐를 그럼 그 중에 좀 더 중요하게 잘 이해하면 됩니까?에 대한 답변이 쓰여져 있는 슬라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려고 끄집어 온 내용은 이겁니다. 리버스 바이스가 걸린 PN 정션에서 전류가 어떻게 보이래?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네. 읽어봅시다.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는 PN 정션에 뭐 있대요. 무시할 만한 수준의 디퓨전 커런트. 모조리티 캐리어가 정션을 가로질러서 확산되어서 가는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뭐 요 얘기는 앞에서 다 했던 거네. 자, 이럴 때 이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이게 I 낫이죠. I 낫. 그 다이오드 방정식에 얘는 왜 생길까라고 그때 설명한 게 정션을 가로질러서 소스 캐리어가 드리프트 되어서 흐르니까 예, 세츄레이션 커런트 흐르고 걔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라고 물으면 정션 인근에 있는 그 원 디퓨전 랭스만큼 공핍층 엣지에서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소스 캐리어가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제너레이션 레이트에 의해서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앞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갈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런 다이오드 PN 접합 중에 리버스 바이스 걸려 있는 PN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방향의 전류를 내가 증가시키고 싶으면 뭔 일을 해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하면 소스 캐리어 제너레이션의 레이트를 하여튼 늘리면 돼요. 원 디퓨전 랭스 안에 있는 그 영역 안에 소스 캐리어를 하여튼 많이 만들어 주기만 하면 I not이라고 불리는 저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또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말로 그 증가시키는 거 좋은데 증가시키는 방법, how 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뭐 요렇게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빛을 쏴줘가지고 캐리어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게 포토 다이오드입니다. 외부에 들어온 빛을 이용해서 전류로 변환하는 거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시간에 들었을 텐데 어떻게 바꾸는데요? 라고 물으면 리버스 바이어스된 PN 다이오드를 활용하면 진짜 바꿔집니다. 근데 이거 우리 지금 광전자공학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는데 빛은 제외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정기적인 주입입니다. 어디선가 갖다 받치면 되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필요해.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 있어 하고 뭔가를 주면 되는데 빛은 안 되니까 일렉트리컬하게, 옵티컬하지 않게, 일렉트리컬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네, 정션 그 인근, 원 디퓨전 랭스 인근에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넣지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온 대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이미터 쪽에 PN 접합을 봅시다. 이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입니다. PNP고요. 여기가 P고 여기가 N인데 포워드 바이어스 요 양단은 포워드 VA가 양수인 포워드예요. 그러니까 VEB가 양이에요. 여기 양. 이렇게 되어 있으면 P에 있던 홀이 N으로 와장창 넘어갈 겁니다. 이 넘어온 주입된 홀을요, 여기 써먹을 겁니다.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리버스 바이어스일 겁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는 컬렉터 쪽의 PN 정션의 인근에다가 베이스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요, 주입된 홀이요, 자연스럽게 이 근처까지 요 공핍층, 디플리션,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있는 베이스 컬렉터 단에 보통 이제 베이스란 단어를 안 쓰고요. 이쪽 정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컬렉터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 컬렉터 정션에
그 세츄레이션 커런트 I 낫 값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디서 갖다 정기적으로 주입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요 PN, 포워드 바이어스 걸린 PN 접합, 여기 이제 2미터 기준으로 2미터 정션을 갖다 붙이는 거.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아니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 된 PN 정션 이게 이제 컬렉터 정션이고요. BJT에서 이 컬렉터 정션의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좀 늘리고 싶은 증가시키려면 뭔 짓을 하면 되냐? 갖다 붙이면 돼요. 그 갖다 붙이는 놈이 2미터 정션입니다. 이 2미터 정션은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와서 여기 그림을 다시 감상해 보세요. 아, 컬렉터 정션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죠? 실제로 VCB 보세요. 컬렉터랑 베이스 기준으로 컬렉터가 음이니까 낮다는 겁니다. 컬렉터 쪽 P형이 낮아요. 베이스 이거 N타입이죠. 얘 기준으로 T타입이 낮다고요. 리버스 바이어스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컬렉터 PN 정션에 뭔가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늘리고 싶다 방법은 바로 옆에다가 이미터 정션을 포워드 바이스 걸어서 홀을 와장창 주입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PNP가 동작할 때 우리는 액티브 모드에 들어간 BJT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컬렉터 단에 수집이 되어서 흐르는 총 전류는 결국은 베이스와 이미터에서 얼마의 호를 쏴주느냐에 의해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값이 결판 나니까 베이스 이미터 정션에 의해서 컬렉터에 흐르는 총 전류값이 결판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3단자 소자이니까 베이스 컬렉터에 흐르는 아니 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표현하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 컬렉터 전류를 결판 짓는 놈은 요 사이에 전압차를 얼마로 주느냐에 의해서 결판 나겠구나입니다. 그래서 IC는 VEB에 의해서 함수값에 의해서 결판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트랜지스터 컨셉입니다. 제3의 단자죠. 이게 third 터미널이죠. 컬렉터라고 불리는 놈은 1번, 2번, 2미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게 트랜지스터의 기본 컨셉입니다. 모스펫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여기에 드레인, 소스 전압이 얘를 관리한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기본 컨셉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PNP, BJT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